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저께도 만났나. 오늘은 1월달 동안 여러분들, 학생분들, 부모님들이 올려주신 Q&A 질문들 중에서 좋은 것들, 또 여러분들 다 댓글 안 보시니까는 다 하나씩 보지 말고 이 비디오를 보면은 한 달 동안 올라온 질문 중에 가장 좋았던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11월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다달이 한 번씩 찍은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 11월 것도 12월 것도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고 질문의 질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우리 모든 미국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진 공통적인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지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골라서 매달 녹화를 하는 편이니까 거기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서 친구랑 떨어졌는데요. 친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제가 다니는 학교보다 일찍 마치는데 심지어 숙제까지 적더군요.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을 텐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혹시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처럼 좀 쉽게 하는 학교를 다니면 대학 가서 좀 힘들까요? 이런 학교들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게 궁금해요 했어요. 이거 사실 질문이 좀 질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고등학교가 쉬운 데를 다녀. 그럼 내 삶이 지금 고등학교 4년 동안 편하지. 그러면 대학교를 갔을 때에 갈 때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좋은 점이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번뜩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답글에 다른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언젠가 해도 공부가 내가 가진 수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수준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조금 딸린다라고 느껴서 좀 힘들다라는 고비가 오는 게 언젠간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4년 중에 오든지 아니면 대학교 4년 중에 와야 되는데 올 텐데, 대학교 4년 중에 오면은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좀 즐기면서 다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전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샘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죽을 떡 말떡 겨우 버텼거든요, 솔직히. 자, 그러면 대학교는 솔직히 공부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이쁘고 가장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20대 초반인데, 그때 죽어라 하고 도서관에만 처박혀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그게 솔직히 제일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트레이닝이 잘 되면,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 속도가 붙고 공부 양 소화하는 양이 좀 이렇게 잘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대학교로 빡센 데를 가도 술술 놀면서 잘 하더라는 거지. 명문 사립고를 나온 우리 학교 저 학창 시절에 동기애가 있었고, 저는 조그마한 어디 시골에 좀 작은 학교를 나왔어. 그랬는데 딱 가니까는 와, 이게 속도가 말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좀 한다는 줄 알고 갔는데, 예를 들어 수학, 뭐 AP 화학 이런 거 뭐 A 플러스에 뭐 시험 잘 봤다고 생각했거든. 대학교를 딱 가자마자 한 달 만에 9월에 학기가 시작하고 10월 1일이 딱 되니까 오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바닥이 나네. 이제부터 나는 완전히 그냥 새로운 거를 새로 다시 막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속도는 원래 그 속도야.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읽을 양의 속도도 내가 있는 속도로는 안 되고, 이게 그 스토리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런데 옆에 조금 명문 사립고로 나온 학교 동기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요리하고 집에서 맨날 우리들 밥 해가지고 먹여. 엄마 같아. 이 시간이 있는 거야. 근데 학점이 막 다 올해요. 얘는. 나 같은 사람은 죽을 똥 말똥 해가지고 겨우 쫓아가는 판인데, 거기서 이제 실력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가 얼마나 좀 사람을 강하게 트레이닝을 하냐, 공부 양을 많이 요구를 하느냐가 지금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take it. And then later in time you will benefit from this.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SAT 시험이 3월 8일 올해 다른 달 점수보다 잘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이게 질문이 심플하긴 한데 조금 포인트는 아시겠죠? SAT 시험이 3월, 그리고 뭐 예전에 한 2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 8월, 그 다음에 많이 안 가는 12월, 이런 시험들이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소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론상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오늘이 3월 8일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장 간 이 모든 나와 똑같은 이게 인터내셔널 시험이든 미국 도메스틱 시험을 보던 이 시험지를 같이 보는 모든 인구수의 맞은 개수 틀린 개수를 환산을 한 상대평가 비교로 800점 만점에다가 문제수 문항수 맞은 개수를 해서 이 커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커브가 쉽게 말해서 후하게 너그럽게 나오는 달이 있고 커브가 빡세게 아주 그냥 깐깐하게 나오는 달이 있는데 이 질문하신 분도 3월이 좀 점수가 잘 나온다던 데는 문제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커브가 조금 편하다는데 그 말에 동의하시는데 저 이런 말을 막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한 표 던집니다. 왜냐하면 3월 달이 이게 애매한 달이에요. 맞죠? 3월, 또 12월. 예전에는 8월이 그랬어. 처음에 2년 전에 8월 말 시험이 처음에 나올 때는 여름방학 때 엄청 놀았으니까 학생들이 8월 말 시험이니까 안 갔단 말이야. 그래서 첫 해에는 우리 학생들 점수가 다 한 100점에서 130점 이상씩 뛰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던 애가 아닌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때 조금 반짝했는데 이제 올해 생길 때 작년이죠. 2018년도에 시험 볼 때는 조금 그게 희석이 된 것 같아. 이제 everybody knows, so they all went and take the August test. 근데 3월하고 12월은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잘 가는 달은 아닌가 봐요. 아직도.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3월하고 12월에는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냐? Yes and No인 게 커브가 너그럽다는 것은 커브의 이 점프하는 폭이 단위가 800, 790, 780, 700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칸이 점수 폭이 잘 뛴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잘 뛰어 내려간다는 소리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어느 커브의 그 민 스코어가 중간 점수가 어딘지 가냐 내가 그거보다 더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개수를 다른 달에 틀렸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650 나올 게 갑자기 한 600 나와 버린다니까. 더 팍 내려간다는 거지. 틀린 개수는 똑같은데. 그런데 그 중간 평균점을 내가 올려 쳐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650보다 잘 받았어. 그래서 한 실력은 한 700 정도 했는데 점수는 한 750 나와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내가 틀린 개수 똑같은데 내 실력은 똑같은데 라고 생각 안 해. 본 애들이 다 와 시험이 쉬워서 내가 점수가 잘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3월과 12월 예를 들어 이런 실험들은 다른 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monthly 테스트가 되든지 간에 응시자가 조금 수요가 없는 달은 이런 더 올라가는 효과라든지 내려오는 효과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한번 시험 날짜를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득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틀리면 더 훨씬 더 많은 폭으로 깎일 수 있는 위험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질문 보면은 최근에 2개의 얼리 액션 학교와 합격하고 디퍼를 받았는데요. 디퍼를 받은 학교는 뭔가 아이가 해야 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2월 큰아이가 12월이래. 오늘 왜 이러지? 정신 차려. 커피를 덜 먹었나? 다시. 큰아이가 12학년인가 봐. 근데 12학년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디퍼를 받았다. 자, 여기서 지금 1월달 기준으로 1월달에 디퍼를 받았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 자, 요즘에 디퍼를 많이 합니다. 하버드는 한 1, 2년 전에는 한 70%의 얼리 액션 애플리케이션들 중에 70%를 디퍼를 했대요. 완전 좀 장사 속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디퍼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놓고 합격을 시키냐? Not really. 거의 안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컨설턴트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는 당신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를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인 것도 상당히 좀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리젝트를 하면 사람들이 욕하거든. 하버드 뭐 어디 학교를 대놓고서. 그러니까 일단 디퍼 했다가 레귤러에서 비교할 정도로 조금 이제 희망을 좀 줬다가 리젝트를 하면 사람이 마음을 좀 그래도 한 3, 4개월 후니까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학교가 좀 합격이 나오니까는 조금 더 상처가 덜 하나? 근데 얼리 액션 시즌에서 12월에 하나 썼는데 하나를 리젝트를 딱 때리면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브랜드에 데미지가 생기니까는 디퍼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저는 사실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퍼럴이 되면 확률이 90% you're not gonna make it. 근데 10%의 확률이 살아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원서를 썼던 11월과
지금 이 디퍼럴 레터를 받은 뭐 예를 들어서 12월에서 1월 상간에 업그레이드된 내역들이 계속 추진을 한 게 있으면은 상당히 역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17년도 어드미션에서 디폴 받고서 합격이 된 사람들을 2명이나 봤거든요. 되게 희한한 해다 생각은 했는데 그 둘 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그 12학년 중간 학기까지 진행을 하던 리서치가 있었고 GPA가 높게 나온 게 있었고 테스트 스코어를 더 업데이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디셈블 테스트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 인턴십을 하거나 리서치를 한 것들이 더 있고 자 이렇게 더 업데이트해도 리서치가 있으면 학교에다가 이메일을 하거나 연락을 할 건덕지가 생기잖아.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내가 아직도 당신 학교에 관심이 있고 나를 합격시키면 내가 무조건 입학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를 어필을 할 수 있는 뭔가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이 밑그림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놓고 말로 아니면 글로만 아 이제 레귤러에서라도 나를 붙이면 내가 무조건 당신 학교를 갈 의사가 있습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를 해봤자 원서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원했으면 라운드 1에서 얼리에서 뽑았지. 뭔가 애매한 게 있으니까 나를 넘긴 거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도 그냥 그 상태로 업데이트된 게 없이 애매하게 가만히 있으면 걔네가 왜 나를 고르겠어. 그러려면 먼저 11월 달에 나를 합격시켰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의 후보자로 있어 봤자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90%안 된다에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you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학교 칼리지 카운슬러의 도움도 받고 그 선생님이 편지를 더 써준다든지 뭔가 더 업데이트할 자료들이 있으면은 그 전송을 시켜줘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제가 뽑은 거 보면 내신이 안 좋은데 톱스쿨에 간 케이스를 소개해 주시는 영상을 찍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글을 남긴 학생이 있어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 몇 주 됐어. 2, 3주 됐어요. 이 글이. 그래서 계속 리서치를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게 반대 상황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PA는 세 무조건 내신은 잘했는데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조금 B급인데 명문대를 간 케이스가 있나요?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할 건덕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역전 가능한 여지가 좀 여기저기 있어. 그런데 내신이 B급인데 아니면 C급인데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1600 만점을 받았어. SAT를 예를 들어서 뭐 ACT를 뭐 만점 36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잘 가겠냐 해서는 You rarely see that these days. 요즘에는 그렇게 토요일날 아침 한 방에 갑자기 4시간 동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잘 찍어서 SAT가 잘 나온 학생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아직도 몇몇 대학들은 조금 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에 좀 비중을 좀 주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비리그급 MIT, 스탠포드 같은 학교들 이 10개들은 그래도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는 기본 사항이고 4년의 퍼포먼스 GPA를 3년 반 동안 90, 11 그리고 12학년 앞에 1학기 거에 대한 퍼포먼스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고서 믿는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내신이 안 좋은데 명문대에 대역전할 수 있는 케이스를 가기에는 유일하게 생각나는 거는 90학년 때는 낮게 시작하더라도 11, 12학년 때는 업워드 트렌드의 GPA를 만든 후에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에이싱을 해버리고 에이스 해버리고 승부를 붙여본다. 뭐 요 정도까지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걸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한테 너무 그 비관적으로 야씨 안 돼 망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I hate to do that. 그런데 리얼리스틱하게 똑바로 말은 해야지 내가 무슨 이거 홍보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 있게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 제가 이거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메모를 해놓고 찾고 있기는 한데 when I find it, I will make a video out of it. 그런데 잘 찾기가 쉬운 케이스들 아니다. 내신이 엉망인데 대학교를 가기가 조금 요즘의 트렌드상 힘든 세상이 됐다. 그래서 저학년부터 유지를 해서 올리는 트렌드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질문이 8개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 녹화를 하다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애가 말이 길어. 비디오가 너무 길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무너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니까는 일단 이거를 딱 절반으로 나눌게요. 절반으로 나눠서 Part 1 and Part 2. 1월 달에는 좀 퀄리티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I have 8 questions here. 그래서 4개 지금 여기 비디오에서 끊고요. 내일 다시 4개 또 연결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Don't forget to hit the likes, share, and I love you. 내일 뵙겠습니다. 갑니다.